한방 건강상담, 오늘은 강남 내미지안의원의 김영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참 더운 날씨에 네. 이렇게 또 찾아주셨는데요. 예, 이 준비하신 내용이 네. 거의 뭐 전화 거시는 분들 중에 60살이 좀 넘으시면 네, 네. 다들 하나씩 앓고 계신 질환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예. 대체 이 퇴행성 관절염이란 어떤 겁니까? 네.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관절 부위를 많이 사용하면서 생긴 관절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른 이제 관절염과는 다르게 국소적인 어떤 병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이나 주로 고관절 또는 발목, 주로 이제 하지 쪽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네. 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건강한 이제 관절의 경우에는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이제 연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매끈하고 탄력 있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 부분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거나 또는 잘못된 어떤 자세나 운동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이제 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압력이나 힘이 가해졌을 때 그 연골이 손상이 되고 또 연골이 손상이 되면서 관절과 관절 사이에 골격이라는 이제 비정상적인 물질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골격이 관절 주변에 염증을 유발하게 돼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50대 이후에 한 여성분들의 한 30% 정도는 많이 생기는 질환으로 남성분들은 거기에 비해서 한 15% 정도밖에 되지는 않으시는데요. 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폐경기, 즉 갱년기를 겪으면서 골수가 부족해지면서 이 관절의 주변에 연골이나 인대가 약해지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 이제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뭐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1차적으로 이제 관절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퇴행성 관절이 오는 1차적인 원인이 있고요. 속발성이라고 해서 관절 외에 다른 장기의 기관이라던가 또는 혈액의 문제로 인해서 관절 자체의 문제보다는 다른 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어떤 원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관절 자체에 이제 보통 결핵균이라고 하는 결핵성 관절염을 앓거나 또는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연골 자체가 과도하게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그 관절 부위에 해당하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관절이 변형되는 경우를 이제 1차성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볼 수가 있겠고요. 속발성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혈액염이나 또는 내부 장기의 균형의 소실로 인해서 관절 주변의 연골이나 인대, 근육에 영양 공급을 하지 못해서 관절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관절 변형이 이루어져서 그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 다 국소적인 관절 통증을 이제 주 증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비만이나 유전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다량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퇴행성 관절염을 앓으시는 분들은 뭐 참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네.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납니까? 퇴행성 관절염의 주로 증상을 본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시는 게 그 해당하는 관절 부위가 붓고 열이 나고 또 관절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게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이제 해당 관절을 움직일 때만 그 국소 부위의 관절이 통증이 느껴지시게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소 부위의 관절 통증이 아주 극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제 움직일 때마다 많은 이제 그 관절의 어떤 마찰음이 들리거나 또는 그 관절의 통증으로 인해서
다른 관절 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측의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신 경우에는 반대쪽 다리인 우측 다리에도 비슷한 어떤 관절염 증세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관절염하고는 다르게 관절의 변형이 초래하기 때문에 치료하는데도 상당히 장기간이 걸리지만 장시간에 걸쳐서 내 관절이 무리가 가서 그것들이 변형이 이루어져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요법과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을 하셔서 장기간의 치료에 걸쳐서 몸을 치료하셔야만 나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주로 양방에서 그런 치료들을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양방과 다른 한방의 이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은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양방의 경우에는 이제 소염제나 진통제 또는 근육유연제, 또 심한 경우에는 연골주사라고 해서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이용한 어떤 치료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을 이제 정과 혈이 부족해서 골수가 부족해서 뼈 주변에 있는 인대나 연골을 자양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나타나는 모양이 마치 이제 닭의 학의 무릎과 비슷하다 그래서 학슬풍이라는 어떤 병명으로도 이제 얘기하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한의학적인 경우에는 이제 관절 자체에 이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허리와 발목과 골반에 연결점을 찾아서 그에 해당하는 관절 부위가 무리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더 이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식생활 통제를 통해서 관절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좀 없애주고요. 또 관절에 보탬이 되는 여러 음식물과 약물 치료를 통해서 관절이 쉽게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관절 자체의 통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 통증 완화를 위해서 침과 뜸 요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침과 뜸 요법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주 즉각적인 통증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관절이 통증이 완화가 되면서 내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치료했을 때에도 다른 장기나 몸에 큰 부담이 없는 치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약물 치료를 통해서 내부 장기의 균형을 맞출 뿐만 아니라 정혈과 골수를 보충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위의 관절만 좋아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온 몸에 있는 관절 자체가 아주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고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서 몸의 기능 상태가 치료 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방 치료도 참 효과가 좋네요. 네네. 이 퇴행성 관절염을 생활 속에서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한의학의 치료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병이 생기기 전에 먼저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이미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제 많은 관절의 변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질적으로 관절이 변형이 되신 상태에서는 이제 100% 내가 예전에 아주 건강했던 상태로 돌리기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이 변형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이런 관절이 생기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조절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들이 운동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뭐든지 과해도 병이 되고 부족해도 병이 됩니다. 이제 운동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운동을 너무 과하게 잘못된 자세로 너무 과하게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절이 무리가 오고 그 무리된 관절이 회복되기도 전에 또다시 사용을 하면서 오히려 관절이 빠르게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내 체력과 내 관절의 상태를 고려를 해서 척추를 바로 세우고 주로 하체를 중심으로 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많이 필요한데요. 하루에 최소 40분 정도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한 이제 체력이 안 되시거나 관절과 근육과
인대가 약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과도하게 운동을 한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네. 몸 상태에 따라서 격일로 하루는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 날은 쉬시고 또 그 다음 날 또 운동하시면서 몸 상태를 서서히 키워 올려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운동을 하실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관절을 좋게 한다고 운동을 하시면서 오히려 관절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내 체형과 자세를 바르게 하고 내 체력에 맞게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음식은 또 어떤 걸 좀 드셔야 도움이 될까요? 네, 음식은 관절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 관절 자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연골이 손상되거나 몸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도 내 몸에 에너지를 잘 공급하게 되면 쉽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근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절에 안 좋은 음식과 관절에 보탬이 되는 음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예로 이제 기름진 음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에너지를 아주 고도로 농축시킨 어떤 그 형태가 이제 골수라고 하는 형태라고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골수가 튼튼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에너지 공급을 잘 받은 경우에는 항상 뼈가 탄력 있고 딱딱하지 않고 또 윤기가 흐르는 어떤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러한 어떤 그 윤기의 상태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름진 음식이 가장 적이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제 피의 흐름을 막고 또 이제 골수로 가는 어떤 정미로운 기운이 이 기름진 음식을 통해서는 우리 몸에 탁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탁한 기운들을 섭취하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름진 음식을 배제하시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인공적인 음식을 배제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제 관절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인데요. 이 변형이 이루어진 물질을 석회화 된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석회 물질이 이제 그쪽에 쌓이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불필요한 어떤 물질들이 내 몸에 침착이 되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음식들은 상당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스턴트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 찬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은 이제 항상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면 활동하기도 굉장히 편할 뿐만 아니라 쉽게 염증이 생기지 않게 되는데요. 이제 차가운 데서 오래 생활을 하거나 또는 관절 자체를 차게 하거나 또는 몸에 차게 하는 음식들을 다량 섭취했을 때에는 내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찬 음식이 몸의 균형을 깨기 때문에 관절 질환에도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고요. 이런 어떤 음식들을 피하면서 관절에 이제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혈과 이제 정을 보충해주는 약물들이 대표적으로 그것인데요. 숙지황이나 두충, 당귀, 청군같이 우리 몸에 있는 혈을 보충해주면서 피를 맑게 해주는 약물들이 관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한 신장 기능을 보충할 수 있는 약물도 관절에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구기자, 오미자, 차전자 또는 홍화씨 같이 이런 씨앗 종류로 된 것들을 우리 몸의 골수를 보충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또한 관절 증상이 있을 때에는 대부분 많이 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수분, 즉 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우리 몸에 있는 불필요한 수분들을 원활하게 이제 없애주고 잘 순환만 시켜줘도 관절에 통증이 많이 예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강활, 방풍, 독활 같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습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약물들도 그 차처럼 복용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상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관절을 아끼신다고 운동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든지 과해도 좋지 않지만 부족한 것은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관절이 약했을 때 이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는 얘기